자, 이번에는 교재 89쪽입니다. 2014 타경 13899 강제경매입니다. 안성시 일주면 신흥리 759번지인데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체배거든요. 이런 거 아무도 안 사요. 안 사는데 여기 보십시오. 6,600만 원가 있다는데 한 사람이 8,700이고 한 차는 6,720만 원이죠. 둘 다 우리 수강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아파트를 투자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입질 놓고, 이 사람은 제가 절대 이건 누구도 안 들어온다 하고 하니까 믿고 안도공찰로 알고 들어갔는데 누가 질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누가 이렇게 지금 무관심해진데 며칠 있다 보니까 교수님 제가 잔금 낸 것 같은데 갔더니 우리 보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또 아파트를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12개를 들어갔다가 떨어졌어요. 승질나서 하나 마지막에 그냥 질러서 들어갔더니 낙찰은 받았는데 돈은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안 되겠다 해갖고 특수경매를 하러 왔거든요. 이게 했던 사람이야. 시중이 남아갖고 이렇게 질르는 거야. 물론 질렀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그러니까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천만 원 남았죠. 그렇지만 내가 얘기했듯이 해결할 때 넉넉하게 써야 되는데 해결할 때 넉넉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러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이분이 낙찰받아서 잔금 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까지도 난 우리 수강생인지 몰랐어. 잔금 냈습니다. 잔금 냈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해결해 주시오. 그죠? 알았어. 가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두 개인데 요 집이 요 집. 요 집을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도 한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길래 어른 안 계시나?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신데 아니 땅이 좀 경매로 나왔길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경매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다 했더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집이고 여긴 지붕이 있고 템바로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좋은데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와이프나 애들 있는 데서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거를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나오자 해서 바깥에 여기 나와서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 길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땅과 이쪽 건물은 제 겁니다. 땅은 전부 다 제 거였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살고 여기는 내 건물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5년 전에 사실 암에 걸렸었습니다. 걸려서 치료하다가 완치를 해갖고 6년서부터 일을 좀 다시 다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건물을 제외 토지만 쓸 때 제일 좋은 게 건물 주인한테 땅을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갔을 때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능력이 있는가, 살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건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러시다면은 제가 땅을 팔아야 되긴 하는데, 제일 먼저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게 맞죠.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게 맞으니까, 그럼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주인한테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이 지금 회복이 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일시불로 살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다만 약속을 했을 때 어기지 않게끔 처음부터 약속을 넉넉하게 하십시오. 약속을 해놓고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길에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왜 내가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있을 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주고 사기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6천만 남은 남은 것까지 년 뭐 10%로 준다. 그래서 또 500만 원 갚고 500만 원 나머지를 갖고 이자를 갖고 중간에 이자를 받아가면서 갚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팔아도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쥐어짜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책만 세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걸 어기지 않게끔 대책만 세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보면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 이 바깥에 길을 이렇게 길에서 얘기를 하니까 길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쭉 지나가더라고요. 자전거를 지나가다가 내가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 사람한테 누가 누가 뭔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이장님 이분이 우리 그 땅을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인데 내가 좀 쓰게끔 해달라 했더니 다시 쓰게끔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금액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신다고 해갖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중에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당장을 옆에다가 담장에다 세워놓고더니 나한테다가 두 손을 잡으면서 내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장이고 그 경매를 넣었다는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고 있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싶어서 이장이 물어봤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감정가로 팔아야 되니까 감정 가격이 제가 이 동네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간다 그러면 60만 원이라고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50만 원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 60만 원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로 감정가로만 주신다 그러면 뭐 조건 다 해주는 대로 해드리죠. 그랬더니 이장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기 입장에서 고쳐지. 저 집이 작년에 서울에서 새로 이사 온다는데 저 사람이 5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50만 원이 결정되는 거야. 이래요? 뭐 그렇다면 뭐 이자님이 그렇다는 건 믿어야 되겠죠. 50만 원 결정되는 겁니다. 얘기 간단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 그 풀어갈 때에 기분 좋게 풀어가는 방법이고 가격을 상대편 이기면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래요? 이장님이 그러시다면 뭐 해야 되겠죠. 뭐. 그때 나보고 영접이 마십시오. 이 앞에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만 파신다면 얘기해서 팔아드리고요. 이 가운데 도로는 내가 못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장이 이 도로도 제가 얘기해서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만 마신 거다 팔아드리겠습니다. 도로 팔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장이 나서 다 팔면 되는 거야. 어차피 막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면은 와서 계약서를 쓰도록 하죠. 알았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자기가 다 얘기해서 계약 가격이 다 됐다 이런 얘기야. 합의가 다 됐다 이거야. 계약하재. 오케이.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약하기 전에 문제가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되죠? 집 따로 있고 도로 따로 있고 이 집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죠. 몇 평인지 알아야지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분할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 이걸 내가 분할을 해야 되니까 분할을 하고 나야지 계약서 평수가 나오고 금액이 결정되니까 내가 분할이 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럼 분할되고 나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바로 계약서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 토목설계사 사무실 갔습니다. 토목설계사 사무실 가서 이거 가기 전에 토목 가기 전에 이 건축가를 갔어요. 왜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하면 또 안 잘라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축가를 가갖고 이게 좀 이 도로를 좀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좀 맞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있는 이 지붕이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러면 이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건축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이거 분할해달라고. 그럼 내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분할 얼마야? 그랬더니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깎아줘. 50만 원 깎아서 150만 원 했어. 그래서 갖고 내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50만 원 주겠고 50만 원 보내라 해갖고 계좌번호를 보내주게끔 하고 돈 50만 원 입금시켰어. 그래서 계약을 시켜놓고 분할해라.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교수님, 이거 저기 아까 뭐 미리 공무원하고 얘기하셨더니 누가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갔더니 안 된다는데요? 근데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늦어서 알았어. 그럼 내가 내려갈 테니 내려갈 테니까 2, 3일 기다리고 있어. 3일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분할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있으면 분할 안 해줍니다. 무허가 건물 팔고 해지 분할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 안 해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도시개발과를 가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 허가 받아갔는데 이제 항상 안내 설계 사무실에서 아셔야 될 것은 분할을 해달라,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 뭐 하는 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수목 설계사입니다. 건축 설계사 맡길 때 건축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토목에서 이걸 분할해달라고 하면 분할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어디고 어디를 분할해달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토목 설계사무실에서 나를 대신해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분할해주는 거와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다. 건축 허가를 내는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고 분할하기 위한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가격이 150만 원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분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을 해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 해준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어디야 그랬더니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같이 가는 건 다시 말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다투질 않습니다. 다투는 거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건축주는 건축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하고 다투면 100% 집니다. 근데 나는 직업이 뭐였었죠? 이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하고 다투도 지지 않아요. 내 직업이 그러기 때문에. 갔더니 누가 저 사람이래. 갔습니다. 여기 분할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했더니 부하가 공부를 있어서 안 해주는 건데 뭘 따지러 왔습니까? 하고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는 무허가 건물 있는 건 모르고 가운데 도로를 내달라고 잘라달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도로를 내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지나지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 있는 걸 잘라달라고 신청하는 거와 무허가 건물 없이 여기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잘리는 건 다른 거예요. 나 여기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잘랐는데 왜 무허가 건물이 거기서 왜 나와? 그랬더니 그 소리를 지금 도로를 만든다고 소리를 신청하셔야지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설계사무소 토목소리 내고 들었지? 예, 알았습니다. 소리 바꿔서 집어넣어. 소리 바꿔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집이 있고 이 집이 있죠. 이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과 이 집에서 여기서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우리는 도로 사용 승인을 하고 잘라서 하게끔 되면 이 사람이 신청을 하고 취주가 오케이 하면서 잘라지는 거예요. 개발의 요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의 요구가 신청하는데 이제 여기 땅 주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물어보고 알아갖고 했더니 이게 30몇 년생이고 한 사람은 40몇 년생이야. 노인네야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서류는 도출시켰어. 한 열흘인가 했더니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왔어. 연락이 왔어.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그러니까 잘 넣는다는 허가를 내고 잘 넣는 것을 다 도로를 만든다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난 걸 갖고 지적과에 갖다 주면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서 잘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땅 주인이 상승락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고 배수는 어떻게 만들 것도 설계를 해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으면은 준공 받은 서류를 지적과에다 갖다 주면 그때서야 잘라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개발행위 허가서를 찾은 게 아니라 허가서를 찾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 개발행위 허가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 6월달, 7월달서부터 제가 이 공법 강의할 때 이제 분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행보증도 하는 거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본인이 가야지 끊어주지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끊어줍니다. 근데 엊그저께도 본인이 가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가야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끊어주더구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그 아산시 거는 그 본인이 가지 않고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해갖고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행보증보험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 어떻게 끊었지 했더니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인증만 하면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래?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했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지 허가증을 주는 거야. 허가증을 받아야지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이 나야지 준공이 나오고 준공이 나야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저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야지 허가증 줄 텐데 그러더라고. 본인이 안 가면 안 줄 텐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내가 가보지 했더니 내가 이제 이행보증보험증 얼마 제출하라고 고지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끊어가지고 이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갔더니 15,000원 내세요 그러더라고. 15,000원 줬더니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주민등록증 줬더니 이렇게 오더니 본인이 아니시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면 안 돼요. 15,000원 돌려주고 주민등록 돈을 주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걸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안성 가서 이 노인네를 끌고 오려고 끌고 와서 이 이행보증 못 끊으려고 생각이 큰 거야. 그 일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수 없을까 했는데 이건 사실은 공사는 준공을 받았잖아. 공사 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찾으러 갔어요.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출장 가고 없대. 책임자가 누구냐? 저 사람 책임자래. 책임자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 포장까지 다 돼 있고 배수로까지 다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지 말고 이미 준공이 다 됐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담당자가 그러면 왜 당신 서류를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냐. 다 했다고 신청하지.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네. 우기면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냥 올려보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이제 2층에 올라갔죠. 2층에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민원을 처리해주는 게 다 대부분 어딜 가냐면 감사과를 가는 거예요. 2층 이제 감사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죠? 담당자 누구죠? 그러다 누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담당자 올라오라고 그래. 감사과 가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봐야 되니까 민원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가 담당자에게 민원인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지금 담당자가 답변할 테니까 담당자 답변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자, 담당자 이제 답변해.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얘기했던 거나 그냥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 허가증에 보시면 34년 매도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5,000원 내는 건데 이 사람이
15,000원짜리 이행보증금 끊으려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1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되는데 이 앰뷸런스 타고 이 15,000원짜리 이행보증금 끊으려고 앰뷸런스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감사과 입사 얘기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감사과가 약속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딱 했더니 갑자기 그러시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난 또 15,000원 안 내려고 하시다 보는 줄 알았죠. 알았어,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이제 15,000원 따로 주고, 어차피 해결해야 되거든. 주고, 거기서 뭐 7,000 얼마 내라는 거 주고. 했더니 허가증을 주더라고. 허가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토목설계사로 갔습니다. 야, 허가증 찾아왔으니까 이거 며칠 있다가 준공 내갖고 이제 준공 내고 며칠 있다가 준공 내갖고 분할해 그랬더니 교수님 왜 그랬더니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줬을 텐데 이거 안 끊고 이거 받았습니까? 그래서 안 끊고 받아왔지 그랬더니 와 내가 30년 동안 토목설계사 하면서요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 이거 찾아올 거 내가 처음 봤습니다. 야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러더라고. 알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며칠 있다가 준공이나 내. 그래갖고 분할해놔. 아니, 자 보십시오. 내가 민원이니까 그걸 잘 모르면 민원인이 맡겨줘야 되는데 신경 사무실 단도 그 사람 서로 가르쳐 주는 거야. 분할할 때도 서로 잘못 넣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르라고 가르쳐 주고. 이게 공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자마는 부동산 투자에서 공법 딱 중요합니다. 7월 달서부터 제가 이제 공법에 대해서 7, 8, 9, 10에서 4개월 동안 교재 내용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4개월 동안 들었다고 해서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한번 찍고 넘어가 보고 물어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 뭘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경매 실력이 얼마나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금방 알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이걸 지켜주려면, 좀, 수많은 시간을 강의하고 답변해줘야 되겠다. 이런 금방 알아요. 인간 공무원들한테 뭘 물어봐도, 물어보는 것만 들으면 공무원이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물어보면 공무원이 다 답변해 주는데, 너무 엉뚱하게 물어보면 공무원이 해주고 그냥 안 돼요 그런단 말이야. 우리 수강생이 그래 나한테다가 아니 교수님 내가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교수님이 가서 하면 된다고 그럽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를 잘못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도 물어보는 건 올바로 물어볼 수 있는 실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며칠 있다가 분할이 됐더라고요. 분할이 됐으니까 이렇게 분할이 됐죠. 나왔잖아요 이렇게. 분할이 됐고 여기 보게끔 되면 이게 보면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아까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낙찰을 받을 때 지르고 마무리할 때 돈 안 쓰는 사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150만 원 냈잖아요. 가격은 50만 원에 파는 걸로 결정됐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수강생이 와서 150만 원 얹히라 했는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장이 당황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씩을 네이서 나눈 거야. 도로 2명이 25만 원씩. 이 집 하나, 이 집 하나 50만 원씩 나누는 걸로 이제 한 거야. 그랬더니 도로 주인이 또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필요도 없는 건데만 해길래 내가 당신네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내가 보면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는 4m 되는데 4m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습니다. 내겠습니다. 해갖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50만 원 붙이고 50만 원 붙이고 도로 되는 사람도 50만 원 붙여갖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내가 나오면서 퇴금 날짜는 또 연말을 넘기자고 그러더라고. 우리 지금 수강생이 뭐는 올해 안에 이게 너무 많이 팔아서
올해 하면 이렇게 넘으니까 잔금 날짜 얼마를 좀 늦춰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길래 내가 알았습니다고 오면서, 아이고, 입찰 들어갈 때 낚여 쓰지. 그걸 다 받으면서 그 문할 비용 150만 원을 쓰고 계약이 깨질 뻔했었다니까. 깨질 뻔해갖고 일어나다가 이장이 완전 너희들 미치게 하고 이 소리 꿰치는 다시 내겠다고 해서 친한 사건입니다. 안에 생전에도 디귿 있잖아. 도로가 어떤 거? 디귿. 요거요? 예. 예, 지금. 디귿이 최소 불알면적 미만이어도 상관없어. 아, 이거는 그냥 옆에 땅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안되고 우리로서는 보면 여기 위에나 밑에나 필요 없이 고루로 잘린 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무조건 잘라주는 것이 도로로 만든다. 그 다음에 산소가 있다. 그냥 잘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면서 잘한다 할 때. 분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면서 옆에 땅하고 합필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다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목이 대지인데 내가 집이 있는데 옆에 농지를 침범했잖아요. 농지를 침범한 거잖아요. 했는데 농지하고 대지는 안 되잖아. 살면서 대지 바꾸면서 숲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경비가 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이제 토목소를 계산하면서 다 수리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해 주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좀 복잡한 것이 있죠. 뭐. 그렇죠. 원칙적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를 만들어 자른다 하면 무조건 자르는 거. 이 옆에가 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잘라주는 거야. 도로만큼. 이 다음 사건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한 30분 이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그냥 오늘 빨리 끝내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무전 취식자 정도쯤 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를 써서 해결했는지를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권보다는 DJR이 들어놓 있을 때 제일 어렵다.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 영종도에 아니 저쪽에 그 무허가 건물이 바닷가에 바로 피는 땅이 하나 경매가 나와 있는데 그 내가 추천 하나까지 한 번 더 떨어지면 하려고 내가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 관련이 없는데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보면 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안 죽은 거야. 지금 2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닷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은데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받아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해결할 실력이 없는데 나보고 해결하려면 내가 속까지 가야 된다는 게 뭔가 해가지고 내가 지금 추천할까 하다가 빼갈 뻔했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안녕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남교육장에서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과 낙찰 후 출구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수경매는 대부분이 지분경매,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지적도상 맹지 토지나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토지, 반값으로 하락한 엠필로 투자가 가능한 공장, 토지 또는 근린시설 등을 추천과 출구 전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